자, 오늘은 이 상하함수 활용 질문부터 해볼게요. 요 그림같이 O랑 O''인 중심이 요 두 원이 있는데요. 이 두 원의 교점을 A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AOB를 알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AO'B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사인 2분의 알파랑 그 다음에 루트 2 사인 2분의 베타가 서로 같고 그 다음 요 둘레의 길이가 6루트 2 플러스 6이래요. 이때 5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 자, 요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 요거 반지름. 요 R1이라고 해볼까요? 얘를 우리가 뭐라 할 거야? R2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요 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삼각형의 외접원이 필요하잖아.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봤자 요거는 외접원이 안 되지.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여기를 우리가 A'이라고 해볼까? 그리고 요 각을 2분의 알파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하지? 요 삼각형 A 그 다음 B에 대해서 요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사인 A분의, 그러니까 사인 A분의라는 게 사인 2분의 알파분의 AB는 뭐가 된다? 2R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써볼게요. 여기 오른쪽에서도 써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분의 알파라는 게 나왔고 2분의 베타라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뭐 B'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요 삼각형 요 ABB'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의 2분의 베타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베타니까 사인 2분의 베타분의 역시 AB죠. 요 AB라고 하는 것은 요 2배의 R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AB가 서로 공통이기 때문에 요 2R1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알파는 요 2R2 그 다음 사인의 2분의 베타가 돼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2분의 알파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인 2분의 알파는 요거 약분하니까 사인 2분의 알파라는 게 여기 지금 R1분의 R2의 사인 2분의 베타죠. 맞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둘레의 길이가 저렇게 돼 있을 때 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1을 구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어디다 대입해요? 요 1번식을 일단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요 위에다 대입하면 사인 2분의 베타가 약분되죠. 그럼 R1분의 R2는 루트 2가 되나요? 이거 하나 나왔네요. 또 됐습니까? 그 다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R1, R1, R2, R2죠. 맞아요? 그럼 R1 여기 R2 대신에 루트 2 R1을 집어 넣을 거고 R1이랑 R2를 더한 거에 2배가 저거 되니까 2개 더한 거는 이렇게 돼요. 그럼 R2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2 더하기 R1이 얘가 3의 루트 2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R1이 얼마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또 질문? 유형은 없어요? 네, 중단원에. 중단원 10번이요? 중단원 10번. 중단원 10번. 중단원 10번. 요건가요? 이 A가 120도고 B가 45도고 BC가 6일 때 AB 더하기 AC를 찾으래요. 그러면 일단 조금 지워볼까요?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10번. 요 ABC라는 어떤 둔각 삼각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가 A가 되게, B가 되게, C가 되게. 여기는 또 45도래요. 여기는 120도고. 그리고 BC 길이는 또 6이래요. 그랬을 때 AB랑 AC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을 알 수 있죠. 얼마죠? 165도니까 15도예요. 그럼 우리가 특수각을 다 알아요. 15도도 알아요.
사인 15도 몰라요? 사인 15도 얼마죠? 4분의 루트 6.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사실 끝나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고 하고 해달라는 건가? 그냥 사인 법칙 나 이거로 쓰면 안 돼? 그냥 사인 법칙 쓸래. 그러면은 사인 예분의 요 AB 길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요 AB 길이랑 그 다음에 사인 120도분의 사인 120이잖아요. 사인 120도분의 요 6이랑 그 다음 사인 45도분의 요 AC 길이 이렇게 해서 구해볼까요? 그럼 요 값이 일단 얼마죠? 얘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3분의 12죠. 그럼 3분의 4 루트 3인가요? 그러니까 요게 3분의 4 루트 3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B 길이란 일단 요 3분의 4 루트 3에다가 요 값을 곱해야 되니까 예? 그냥 4 루트 3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4 루트 3이고 요게 4 루트 3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잖아요? 얘를 곱하니까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요게 얼마가 되죠? 4가 약분되니까 여기가 3루트 2 빼기 루트 6이 되죠. 그 다음 AC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4루트 3에다가 요 사인 45도로 곱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러면 2루트 6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B랑 AC의 길이의 합이네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3루트 2에다가 루트 6을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 답입니다. 네. 더하면 3이에요. 3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특수각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특수각을 몰랐다 그러면? 내가 저거를 잘 몰랐어. 사인 15도를 몰랐어. 그럴 땐 어떻게 할까? 일단 AC 길이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얘는. AC 길이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고 내가 요 특수각을 몰랐다고 했을 때는 요 지금 AB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AC 길이를 찾았으니까 자 AC 길이가 2루트 6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다시 뭘 쓸 거냐면 요 j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BC를 BC의 길이의 제곱을 할 건데 요게 제곱은 그 다음 x제곱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2루트 6의 제곱이죠. 그럼 4, 6이 24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 2루트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x제곱 요 2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 플러스 2루트 6의 x에 플러스 24 그 다음 빼기 36이 0이 돼버리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2루트 6x 마이너스 10인데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의 제곱이 자 여기가 6이니까 10이 넘어오면 18이네요.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그럼 3루트 2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길이니까 x가 3루트 2 빼기 6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사인 15도가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특수각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 없습니까? 15번이요? (15번) 슉. 자,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을 할 때 저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네요. 그럼 일단 저런 건 어떻게 하죠? 저 15번 같은 거는 일단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네, 15번 같은 거 일단 하려면 요 삼각형 세 각의 합이 일단은 파이기 때문에 요 B 더하기 C라는 게 요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B 더하기 C가 파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4배의 사인에 요 파이 마이너스 A에다가 요게 이제 A 제곱에 요 사인 B에 그 다음에 코사인 C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건 결국은 사인 A랑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A 제곱에 요 사인 B에 요 코사인 C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럼 사인 A 대신에 뭐 써주죠? 2R분의 A 써주나요? 맞아요? 사인 B 대신에는 2R분의 B 써주나요? 코사인 C 대신에 뭐 써줘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써주겠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죠? 약분이 될 겁니다. B, A, 그 다음에 2R,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하면 여기가 8. 그 다음에 A가 똑같이 약분.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것만 써보면요. 여기가 8인데요. 여기 이제 A제곱 플러스 뭐죠? 8이 왜 남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8이 왜 남죠? 아, 여기 답이네요, 이게. 이걸 구하라고 했고 이게 답이네요. 예. 또 없습니까? 그럼 유형 몇 번으로 가야 돼요, 우리? 슉 올라가서 11번이요? 유형 11번으로 가볼까요? 쭉 올라가서 자 유형 11번으로 가보죠. 유형 10번 했고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 보시면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요 B랑 C랑 각 A가 60도일 때 B가 5고 C가 8이고 A가 60도일 때 요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ABC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5예요. 여기가 5죠.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8입니다. 자, 그리고 A 길이가 A 각도가 60도예요. 여기에 생기는 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뭘 이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넓이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케이? 너 뭐라 그랬어요? 아, 코사인 법칙이라 했어요? 이 넓이를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의 사인 값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5 곱하기 8 곱하기 뭐라 그랬죠?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R에다가 세 변의 길이 합 5 더하기 8 더하기 얘가 필요하네요. 맞아요? 그럼 얘를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넣어요? A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A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럼 A는 5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에 뭐가 되죠?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이니?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마죠? 25에다가 88에 64에다가 58, 40이니? 맞아요? 그럼 24에다가 49니? 그럼 A는 얼마니? 7이니? 그래서 A가 7이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요것도 뭐 2분의 1이 똑같이 날아가고요. 요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요게 2 없어지니까 4가 남아서 20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다 7 집어넣으면 얘가 20이잖아요. 그럼 R은 뭐가 돼야 돼요?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요게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유형 11번 했죠? 11번 한 거고 12번. 자, 12번 보시면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B 길이는 4고 BC는 3이고 AD는 2고 A는 60도다. 그랬을 때 CBD가 30도일 때 요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게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얘랑 그 다음 얘랑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예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길이가 2고 얘가 지금 4고 여기가 60도인가? 얘가 60도고 얘가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이 삼각형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2 루트 3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는 찾았고 그 다음 요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넓이를 찾으려면 요 BD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D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둔다면 요 x제곱은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의 코사인 60. 그럼 없어지잖아. 그럼 얼마야? 4, 16, 20에서 8 빼주니까 12니? 그럼 x가 얼마니? 2 루트 3이니? 맞습니까? 그럼 내가 또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2는 또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사인 30이죠?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2분의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둘의 합이죠? 그럼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요거 S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을 S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합을 S라고 한다면 요것들의 합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7 루트 3이 되겠죠? 쉽죠?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죠? 네. 그 다음 유형 13번. 이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등지선 LM이 있는데 LE의 두 점 AB와 그 다음에 ME의 두 점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에서 요 AB랑 AC랑 그 다음 BD랑 CD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래요.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13번. 일단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여기 L이 있고 여기 M이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대요. L과 M이. 쑥쑥.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A랑 B를 잡았는데 요 AB의 길이가 5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C의 길이도 5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B가 좀 더 길어야 되나? 슉. 여기를 B라고 할까요? 여기 길이가 5. 그 다음에 여기 또 잡았는데 이번에는 또 7이래요. 아, 귀찮게 하네요. 슉 더 길어서 씩 여기를 7, 여기를 9. 자, 이랬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어떻게 할까?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까? 사각형 ABCD의 넓이. 자, 5랑 5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등변 사각형? 이렇게 두 개를 쪼개라. 자,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각을 아무도 모르잖아. 요거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두 개를 쪼개면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뭐 각이 하나 나와 있으면 요 길이를 구하거나 나머지 각들을 구해서 두 개 합을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보이는 게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응? 나보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5고 여기도 5예요. 여기도 5가 되게 만들어봐요. 방구 끼는 거죠? 여기 5죠? 그럼 이게 뭐죠? 이렇게 5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 무슨 사각형을 만들자는 거야? 네, 평행사변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여기도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죠? 그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얘네들의 넓이를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가 5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4가 돼요. 맞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사인 세타만 구한다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바로 써볼게요.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는 이 두 배에 이 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그 다음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죠? 4의 제곱이 16이고요. 그 다음 5의 제곱이 25고요. 여기 7의 제곱이 49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8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맞아요?
아,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죠? 5분의 루트 24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를 역시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해볼게요. 그럼 S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4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루트 24고요. 그 다음 S2라고 하는 것은 요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한 거에 2분의 1을 해서 2배를 한 게 S2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5분의 루트 2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요 넓이란 여기 이제 2니까 2 루트 24랑 그 다음에 5 루트 24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하면 이제 7 루트 2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슉. 됐나요? 자, 그러면 14번 볼까요? 자, 14번 보시면 이 14번은 요 그림같이 대각선의 길이 AC의 길이가 4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3분의 2파인 넓이가 2루트 3이다.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안 같죠? 네, 안 같아요. 여기 길이가 4고요. 여기 길이가 각이 3분의 2파이에요. 그랬을 때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넓이의 BD 길이를 구하여라. 넓이가 주어졌을 때. 그럼 쉽네요. 우리가 뭘 아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2분의 1에 요 대각선의 길이 맞아요? 여기 곱하기 사인의 3분의 2파라고 쓸 수 있었죠. 맞아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2루트 3이래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여기 정리해볼까요? 얘가 2루트 3이래. 그러면은 요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 그 다음에 AC 길이가 얼마야? 4니?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2 없어지고 얘가 이제 BD, 루트 3BD가 돼서 루트 3BD.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D 길이는 얼마다? 여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쉽네요.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 이 다음 그림과 같이 4루트 6만큼 떨어진 두 지점 AB에서 C를 바라본 각의 크기를 재었더니 60과 75다. 그랬을 때 B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요 B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지금 A고요. 얘네가 이루는 각이 60도랑 75도로 나와 있거든요. 얘가 B고요. 얘가 4루트 6이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B와 C 사이의 거리인 요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요, 제일? 네? 여기 각을 먼저 구해볼까요? 얼마죠? 60, 75니까 얼마야? 45도니? 맞아?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끝난 거네?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사인 45도분의 사인 법칙 쓰자는 거죠. 4루트 6은 사인 60도 분의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내가 구하자는 x라고 하는 것은 요 4루트 6에다가 얘가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하고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루트 3 약분하고 여기 2가 남고 4가 되니까 답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16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루트 3을 약분하면 루트 2가 남고 2, 4, 16 아니니? 어? 사인 60도를 곱해서 그럼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해야 되나? 다시 여기서 x를 구하면 여기 4루트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럼 역수치 하니까 루트 2잖아. 그 다음 사인 60도 곱해줘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2 약분하니까 루트 3 남으니까 3, 4, 12가 돼야 되네요. 이게 답이 돼요. 오케이? 자, 16번. 16번은 요 그림과 같이 바다에 섬이 A, B, C, D 4개가 있는데 섬에 주어진 수치는 A, C, D가 90도고 요 B, D, C가 120도고 뭐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A, D, C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A, B 그 다음에 C, D 여기가 지금 30도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50km다. 그랬을 때 내가 뭘 구하고 됐냐면 주어진 각이 더 있습니까? ACD가 90도래요. ACD가 90도다? 그럼 여기는 60도네요. 여기가 60도네요. ACD가 90도니까. 그 다음 BDC는 120도다? 그럼 여기도 60도네요. 그 다음 BCD는 30도, ADC는 60도, CD 길이는 50km.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얘가 직각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거는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60도라고 하는 거는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AD 길이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한 게 일단 5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므로 AD 길이가 얼마냐면 일단은 100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AC의 길이란 여기 AD의 길이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도 되잖아요. 예, 사인 60도를 곱하면 되는데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50 루트 3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뭘 알았냐면 AD 길이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가 50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길이만 찾으면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여기 사이각이 60도니까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 사인 법칙 써볼까요? 120, 50, 여기도 30도인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사인의 30도분의 이등변 삼각형이네? 뭐 사인 법칙을 쓸 필요도 없지. 사인 법칙을 쓸 필요도 없고 자,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에요. 지금 보니까 요 삼각형 요 BCD가 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BD 길이도 뭐가 된다? 50이 된다. 이것도 찾았어요. 그럼 여기가 50인 걸 찾았으면 내가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요 x제곱은 나머지 것들의 제곱의 합 50제곱 1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의 100의 그 다음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500이고요. 얘는 10,000이고요. 그 다음 얘는 5000이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뭐가 남아요? 7500 남습니까? 그럼 x는 얼마죠? 5 루트 5가 75잖아요. 그러면은 10 루트 50 루트 5가 되겠네요. 50 루트 5. 요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50 루트 3이야? 50 루트 3. 5 루트 3이 75라고 그랬죠? 네, 요게 답입니다. 오케이? 네, 정리해 보세요. 3개. 슉슉슉. 수혈을 나가볼까요? 예? 왜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말자고요?
등차 수열은 해야지. 조금만 할게. 다 했어? 너무 어려워? 빨리 정리해봐. 정리했어? 야, 안 돼. 망했어. 아. 수열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예? 처음 배워요? 그럼 조금만 해볼게요. 그 다음 수열 많이는 안 왔고, 이 수열이라는 게 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배우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등차 수열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앞에 부분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자, 수열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 프로그레션 혹은 시리즈 이렇게 얘기해. 그럼 수열의 정의는 뭘까? 사실 저게 틀렸어. 이 일정한 규칙이라는 말 있잖아. 그래, 일정한 규칙은 항상 있어. 자, 그래서 그냥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이 수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 3, 5, 7 이렇게 써놨어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는 뭔 것 같아요? 9 같죠? 맞아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는 9 같죠? 네모 안에는 내가 9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해볼게요. 1, 4, 9, 16, 네모, 36. 요 네모는 뭔 것 같아요? 25 같아요? 1, 2, 3, 5, 네모, 13, 그 다음 21. 요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는 뭐 같아요? 에? 뭐요 이거? 사투리야? 8?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 2, 4, 8, 16, 32, 네모, 128. 이거는 뭔 것 같아요? 느낌 오죠? 근데 내가 얘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똑같은 거 1, 그 다음에 4, 9 이렇게 해볼까? 아이씨, 좀 치사한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네모가? 25라 그랬어? 근데 내가 이게 25가 아니라 25? 이게 네모가 25가 아니라 네모가 예를 들어서 49라고 하면 믿을래? 49라고 하면 믿을래? 자, 여기서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홀수라는 걸 쓴 거예요. 얘는 우리가 제곱수라는 걸 쓴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나열한 거죠?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나열한 거예요. 얘는 뭐 쓴 거죠? 앞에다 뭐 곱한 거죠?
앞에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나란 거고요. 얘는 제곱수 같기는 한데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초항이라고 불러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 수열을 나타낼 때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수열 AN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그럼 뭐라고 있어요? 제2항이라고 부르겠죠. 얘는 이제 제2항, 제2항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A2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쭉 가가지고 내가 n번 짱이 있잖아. 그럼 n번 짱이 뭐냐면 여기서는 n제곱이지.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번째 항을 뭐라고 하냐면 제-n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초항, 그 다음에 수열의 이름, 그 다음에 항을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일반항이라는 식은 뭐라고 쓰겠어? AN이 n제곱이라고 된 거랑 똑같은 말이지. 맞아? 그러면 요 위에서 내가 이것도 제곱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게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지. 내가 여기서 AN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서 AN을 너 꺼지면 곤란해. 업데이트 돼놓고 꺼지면 곤란해. 여기서 내가 AN을 뭐로 정의할 거냐면 n-1, n-2, n-3, n-4 그 다음 플러스 n제곱으로 정의할 거야. 그럼 n1일 때는 뭐야? 1의 제곱이지. n2일 때는 2의 제곱, n이 3일 때는 3의 제곱, n이 4일 때는 4의 제곱이거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다섯 번째 항이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5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49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수들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규칙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고교 과정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규칙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답을 구하라고 하면 뭐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반대로 여기다가 제곱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답이 또 24의 제곱에다가 25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여기서는 답을 25로 이제 우리는 약속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해했죠? 우리는 25로 약속을 하겠지만 저 말은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저거를 49라고 빡빡 우기면 시험 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자,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수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처럼 규칙성이죠. 규칙성. 그럼 이 규칙성으로부터 뭘 알아내는 게 중요할까요? 일반항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일반항. 일반항을 AN이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항까지의 합이 있거든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 기호로 SN이라고 쓰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며 얘만 다 물어봅니다.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요 세 가지.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 일반항까지 합을 살펴보면 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부분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요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n항까지 합이죠. 그럼 n항까지 합에서 우리가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AN이 돼요. 단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요. 왜냐면은
n이 1일 때는 S0이라고 하는 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해주자면 단 이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은 S1이랑 그 다음에 그 내가 일반항을 구한 식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으면 이거이면 요 Sn-Sn-1이 AN이라고 하는 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n2 이상부터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등차수열이에요. 이 등차수열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이 arithmetic progress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이 등차수열을 AP라고 쓸 거예요. 그럼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자, 그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쭉 가서 n번째 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지요. 여기다 일정한 수를 더하지요. 여기다 일정한 수를 더하지요. 그럼 A2라고 하는 거는 A1 플러스 D죠. A3이라고 하는 거는 A2 플러스 D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A1 플러스 2D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규칙성이라고 했고 그 규칙성은 일정한 수를 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일반항이죠.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D를 몇 번 더한 거죠? 그렇죠. n-1번이요. n-1t 이렇게 돼요. 자, 얘를 잘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n에 관한 식이에요. n의 값이 변하는 거죠. a랑 d는 a와 d는 상수고요. n이 변수입니다. 그러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그렇죠.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지만 이 직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차식, 이 등차수열은 직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D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D라는 거를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했다고 했죠. 얘를 우리가 디스턴스, 영어로 하면 공차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저 비웃음은 뭐죠? 디퍼런스 건데 디스턴스가 아니라 디퍼런스 공차. 알겠어? 요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같죠? 어? 아, 너 내가 디스턴스 틀려서 웃은 거야? 아니지? 아, 틀린 거 같아서 웃은 거야? 아, 디퍼런스가 맞아요. 디퍼런스. 그럼 얘기해 주면 되잖아. 자, A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n-1d가 이제 일반항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 말 났죠? 너 때문에 웃겨가지고 갑자기 피식 웃길래 저 자식이. 아,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자, 그 다음에는 자, 봐봐. 그 다음엔 이제 요 A와 X와 B가 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할게요. 오케이?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이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뺀 게 서로 같다 그랬죠. 요게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맞습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등차 중항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알겠어요? 이 등차 중항 이름을 붙이고 이 등차 중항은 마치 뭐처럼 보이죠? 두 수의 뭐처럼 보여요? 어? 그래, 평균 중에서도 무슨 평균?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무슨 평균? 평균이 여러 가지 있는 건 알지?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도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조합 평균도 있죠. 이 산술 평균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거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은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걸 2로 나눴을 때 AN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의 두 배가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고 쓸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식으로 나타내져 있죠. 요 식의 이름이 있거든요. 요 식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불을 붙이는 식을 줄여봐요. 세 글자로. 얘를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지 알아요? 저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반항을 전항과 다음항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식. 오케이?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냐면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요 관계식이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점화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태호는 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너 할 거야죠? 너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자꾸. 문제는 몇 개 안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볼까요? 빨리 풀어봅시다. 사실 6개면 내가 마음먹으면 5분 안에 풀거든요. 원방 뽑아줘야 되는데 몇 쪽이야? 84부터 100. 자, 금방 풀어볼까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아니, 너가 갖고 있는 거. 메리스 분필. 자,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40일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해도 돼요. 우리가 A인이 아까 A 플러스 N-1D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여기 A가 오고 공차가 2니까 N-1 곱하기 2가 돼서 요게 2N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은 요 2N 더하기 3이 40일이 되도록 하는 요 N의 값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넘기니까 38이죠. 그러니까 19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잘 봐.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익숙해지면 요 A는 어떻게 바로 구하냐면 어차피 얘를 봤을 때 요게 1차식이라고 했잖아. 저 N 앞에 있는 개수가 뭘 말하지? 얘가 바로 뭐야? 얘가 공차지. 맞아? 얘가 공차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2로 주어졌으면 2N이라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초항이 뭐로 나와 있어요? 5로 나와 있죠? 그럼 더하기 3만 하시면 돼요.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에서부터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답이 저기고요. 그 다음 유형 2번을 보시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인에 대해서 A6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A6이라고 하는 것은 2항과 4항의 합이 4래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A2랑 자 A4를 합한 게 6이다. 그 다음에 3항과 5항의 B는 1대 4다. 이 A3 대 A5는 여기가 1대 4다. 자, 그러면 예? A2 플러스 A4가 4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요. A5는 4배의 A3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식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A5는 뭐라고 쓰죠? A 플러스 4D예요. 맞아요? 그 다음 이거는 4배의 A 플러스 2D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위의 식도 A 더하기 D랑요. A 더하기 3D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요 첫 번째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요 2A 플러스 4D가 4가 되니까 요 A 플러스 2D가 2가 되고요. 요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해 보면 4A가 A를 빼주니까 3A고요. 8D에서 4D를 빼주면 4D죠. 요게 일단 0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를 2배 해버리면 위에 거를 2배 해버리면 2A 더하기 4D가 4가 되므로 내가 구하고자 한 A는
5분의 4가 되고요.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D라고 하는 값은 5분의 6이 돼야 되니까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6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4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3 더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얼마다? 19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왠지. 네. 왜 틀렸을까요? A 플러스 2D가 2 맞고요. 3A 플러스 4D가 3A 플러스 4D가 여기 틀렸는데 요거 1번 맞아요. 그럼 2번에서 틀린 거거든요. 요거? 요게 어떤 거죠? 위에 건가요? 3A 여기가 8D니까 플러스 4D네요. 2번. 그럼 틀린 거 고쳐볼게요. 두 개를 빼야 되네요.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A가 뭐가 되죠?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D는 뭐가 되죠? A가 마이너스 4라는 건 6이니까 D가 3이죠. 오케이? 그럼 A6이라고 하는 값은 요 마이너스 4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죠? 5번 더한 거죠. 그러면 11이네요.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사망이 55고 10번째 항이 27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요 사망이 55니까 일단은 A 플러스 2D가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27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9D가 27이에요. 그럼 일단 얘네들을 연립하면 여기 밑에서 위를 빼주니까 7D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8이 되나요? 아, D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63인가요? 맞아요? 그럼 AN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차부터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N이 1일 때 63이 나오기 위해서는 67을 더해줘야 되고요. 요게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0보다 작으냐 물어봤으니까 67이 4n보다 커지는 n의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4n이 67보다 작아지는 거 이렇게 찾을까? 4n이 67보다 커지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n은 얼마죠? 16점 얼마니까 자연수 n의 값은 17입니다. 오케이? 다 했어요, 태우? 왜 구경하고 있어요? 너 할 거 안 하고. 자, 4번은요.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인계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이 있는데요. 요 마이너스 5랑 A1, A2 여기서 몇 개를 넣었다고요? N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수를 이룰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지금 주어진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예요. 그러면 요 수열을 새로 정의했을 때 내가 요 수열의 이름을 BN이라고 한다면 B1을 내가 마이너스 5로 할 거고요. B2를 A1으로 할 거고요. 이 2라고 하는 값은 BN 플러스 두 번째 항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공차가 얼마인? 3분의 1인.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요 B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요. 마이너스 5에다가 N-1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 넣어 볼게요.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요게 2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요 값이 7이 되니까 N 플러스 1이 21이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이 2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 자,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대요. 자, 여기다 풀어볼까? 자,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는 건 뭐 이용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으려 좀 쉬워 보이거든요. 자, 여기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얼마죠? 2D죠. 얘가 얼마야? 8이지. 그럼 D는 4야. 맞아?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 B는 7. C는 15. 다 더하면 얼마야? 21이죠? 오케이? 그게 답입니다. 6번은요. 자, 요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K값을 구하래요. 자,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역시 이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는 어떻게 할까? 어느 세 개의 항이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 그때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그 항들을 ABC로 잡는 것보단 뭐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YG요? 하나를
A라고 잡으면요. 나머지를 A 플러스 D랑 A 마이너스 D로 잡는 게 좋아요. 그 얘네들의 합이 다 0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합을 구해보면 세 근의 합이란 여기서 3A죠. 그러면 근계수 관계에서 얼마죠? 15예요. A가 5입니다. 쉽게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곱. 세 개의 곱이 얼마냐면 요 5-D랑 5랑 그 다음에 5 플러스 D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5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요 5-D랑 5 플러스 D가 21이에요. 그럼 25 빼기 D제곱이 21이니까 D제곱은 4가 돼서 D는 풀마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세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세수라고 하는 것은 A가 5고 D가 풀마 2잖아요. 근데 세수를 뭐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 3이랑 그 다음 5랑 7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7이랑 5랑 3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K라고 하는 것은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죠. 맞아?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기 때문에 저 3, 5, 7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곱한 거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3 얘네들의 합이에요. 그럼 15랑 21과 5, 7에 35죠. 그 다음에 3, 7이 21 얘네들의 합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56에다가 71 이렇게 됩니까? 다시 3번이네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어요? 유형 7번 전까지. 예? 네, 지금부터 하세요. 예? 아니 지금 빨리 하세요. 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이제 태우 해야죠. 태우 원방 할 건데. 좀만 쉬었다 할까? 좀만 쉬어? 좀만 쉬라고.